국회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계신 분이죠.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현 정국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구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먼저 네. 이것부터 좀 짚어보죠. 네. 어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성타 메시지 이제 변호인단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보니까 일단 두 개가 눈에 띕니다. 청년들은 우리 부부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네. 예전부터 이제 청년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네. 왜 굳이 청년에게 드리는 메시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어저께 그걸 보면서 네. 좀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 극우 청년들에게 마치 지령을 내리는 듯한 지령문으로 봤습니다. 지령문이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서부지부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2탄을 노리는 노림수가 아니겠냐 봐요. 거기 보면 청년을 5분이나 언급하잖아요. 예. 그리고 불의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불의가 뭡니까? 예. 지가 한 짓거리가 불인데 예. 마치 자기는 합법이고 자기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불이니까 불의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예. 서부지부 폭동처럼 다시 일어나라. 그런 아주 끔찍한 메시지로 저는 최악의 경우 일으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윤어게인 세력들을 좀 뭐라고 할까 결집시키는 어떤 예. 노림수.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본인을 동조하고 하는 의도 예. 이런 것들이 돼 있으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노림수면서 지령과 같은 메시지로 읽혀졌는데 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직도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 자기만의 그러면 세상에. 의원님, 지령이라고 하면 뭔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오더를 네. 내리는 건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아마 1월 달에 결심 공판하고 그렇죠. 2월에 선고면 네. 예전에 서부지법 폭동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이게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뭐 네. 그런 거를 좀 하게 사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1월, 2월에 자신의 선고라든가 이런 예. 거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은 예. 아주 진짜로 아주 나쁜 메시지다. 예.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고 예.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좀 동조하지 말고 예. 동조하고 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아직도 내란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해산하라고 제가 이런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주 많다고 예. 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참 개변 중에 개변이고 아직도 예. 비상계엄 본인이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예.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 한심하고 지금 우리 불행한 일이죠. 예. 예전 같으면은 나라를 훔치려는 역적 아닙니까? 역적질을 해놓고 또 이 나라를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뒤흔든 이런 주범이 마치 그걸 아직도 합리화하고 있으니 예.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자, 그런데 본인은 어제 이제 이거 발표가 될 이 입장문 옥중 메시지 네. 발표될 때 재판에 출석하고 있었거든요. 군사 재판에 증인으로. 네. 거기서 보니까 나는 내란 우두머리를 기소된 거지 내가 왜 내란 우두머리냐, 이렇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하고, 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그러니까 장성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구치소 가서 밤늦게까지 당신들에 대해서 기도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피고인들인 장성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데 그 사과는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들이 맨날 책임 전가만 했잖아요. 나 책임 없어, 너들 책임 있어 하고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진짜 이율배반적이고 예.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인간 그 자체는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예.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죠, 사실은. 예. 아니, 그리고 저 의원님, 이 국방부에서 오늘 보니까요. 네. 여인영, 이진우, 곽종건 이 주요 3인을 비롯한 장성 8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아주 엄정하게 돼야 돼요. 예. 뭐 여인영 예. 그런 인원들은 전부 다 내란의 핵심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그럼 뭐 파면이 최고 징계인가요? 국방부는?
그렇죠. 파면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예. 이 공무원들 특히 군인에겐 두 가지를 하거든요. 행정적인 징계가 있고 그렇죠. 형사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예. 행정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에서는 형사적인 면에서 예.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대부분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됐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으로 가야 된다고 보죠. 네. 저 지금 앞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이세요. 내란 네네. 청산과 국민의힘 해산 촉구. 네. 이걸 하시는 이유는 뭔 건가요? 왜냐하면 내란 청산은 뭐 지금 저 특검하고 재판부로 넘어가 있고 국민의힘 해산 요것도 만약에 하실 거면 정부에서 이제 위헌정당 재산 정당 해산 제소 요건데 네. 굳이 지금 1인 시위를 하시는 이유는 지금 뭐예요? 5주째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내란 청산과 국민의힘 해산입니다. 예. 한 3주까지는 제가 대법원하고 내란 특검 앞에서 했고요. 예. 그때는 이제 내란 특검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의 조사가 미진합니다. 수사가 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내란의 불씨가 전혀 수사를 안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서는 그때 긴급 회의를 열고 예. 계엄사법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사법권을 통째로 계엄사법부로 계엄사령부로 넘기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예. 그냥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끝나면 안 돼서 절박한 심정으로 했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 해산 촉구를 같이 하는 거를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내란 척결 관련 법안들, 네.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사법부 개혁 법안들을 국민의힘이 뭐 5대학 법인이 필때 예, 예. 8대학 법인을 하면서 민생법안 플러스해서 반대하는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걸 맞불 개념으로 제가 그 옆에서 시위하면서 이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예. 위헌정당으로 해산으로 길로 갈 거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란당은 석고 대지하고 예.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다라고 해서 내란 척결과 국민의힘 해산을 예. 촉구하는 시위를 처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내란 특검이요. 네. 그럼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2차 특검도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내란 특검 이번에 저 발표를 했잖아요. 조은석 특검이 내란 내란 전담 특검이. 재판부 내란 특검이요. 특검 예, 그 2차 종합 예. 특검 말입니까? 그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보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미흡하다고? 내란 특검에서는 수사 분야가 아주 미흡하죠. 빙산의 일각만 한 겁니다. 예. 이번엔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는데 예. 계엄군이 침탈한 국회라든가 선관위 위주로 됐고요. 예. 국무회의 위주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란의 주불은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내란 저는 동조 정당을 넘어서 내란당과 한몸이란 게 이번에 특검에서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런 수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미진한 면이 많습니다. 수사 내부로 들어가도 미진하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김건희와 관련된 연관성도 예.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여사는 몰랐다 이렇게. 네, 결론을- 몰랐다로 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그 국정원장하고도 12.3 내란이 일어난 전후에 문자까지 주고받고 김건희가 제일 싫어했던 최재형 목사가 체포 대상에 들어가고 예. 다 그런 정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내란을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 사항을 많이 유도했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이후에 또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려고 오비들을 활용을 해서 청주공항을 폭파한다든가 이런 제보들이 많았는데 그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미진한 분야가 너무 많죠. 아니 그래서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 관련성 그다음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이 결심을 했느냐 왜 했느냐 왜 네. 12월 3일이냐 이런 거잖아요. 네. 의원님 그래서 말인데요. 의원님이 작년에 제 정확한 8월인가 언제 네, 저랑 8월 인터뷰하실 15일. 때 예. 그 비상계엄 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정말요? 그랬더니 네. 정확한 제보가 있다. 네. 근데 어디서 내가 제보를 받았는지 나중에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제 거의 뭐 수사도 다 끝나가고 재판만 결과만 남았는데 이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때는 제보라기보다는 예. 징후가
완벽했죠. 징후요? 예, 저 큰 사건은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그렇죠. 사전에 다 징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징후들이 다 종합이 됐고 징후 중에는 또 제보에 의한 징후도 있는 거죠. 예. 그냥 뭐 나타나는 징후도 있고 예를 들면은 국방부 예.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을 때도 제가 그 징후를 했고 예. 반국가 세력이라고 8번이나 외쳐요. 이미 그리고 그래요? 예. 여인영을 방첩사령관으로 임명할 때도 징후였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계속 나타났었고 일부는 제보가 있었죠. 예를 들면은 경호처장 김용년 간 공간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들이 예, 모여 한 번에, 세동을 예, 한다. 예. 또 이상민이가 방첩사령부로 방문을 했다. 예. 그때 가서 세식하면서 뭐 했다. 예. 뭐 또 그런 등등 제보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징후로 했는데 마지막 퍼즐은 저는 김용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순간 그것도 그 당시 신원식 장관이 8개월밖에 안 했는데 예. 잘라버리고 예. 큰 실책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계엄을 하기 위한 마지막 구조를 만들겠구나 해서 제가 예. 신념 있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엄청나게 공격받았잖아요. 제가 계담 논다. 뭐 그때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했다면은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지금 내란과 한 통속이라고 예. 지금 해산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저 내란 전담 재판부요. 네. 대법원에서 만든다는 거거든요. 예규로. 네. 그러니까 위헌성 완전 없애고 판사는 이제 무작위 배당하는데 어쨌든 전담 재판부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요건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걱정하던 게 야 이거 재판 늘어지는 거 아니야 요건데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법원은 근데 계속 완전 추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대법원 꼼수죠. 예규하겠다는 거. 그래요? 예규는 만들었다 금방 없앨 수도 있고 자기들 스스로 예. 대법원장 결심부에서 만들었다가 할 수 있잖아요. 예규란 거는 예.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법의 구체화 정도를 다 못하잖아요. 예. 구체화를 하는 것이 예규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통과되면은 대법원에서는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예규를 만들어서 예. 그 행동력 있게 그걸 추진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네. 출마 공식 선언은 언제쯤 하세요, 의원님? 지금은 내란 척결이 국민적인 열망이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 좀 집중하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라든가 예. 또 제2차 종합특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여론을 더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내년쯤 가서 그 출마 선언을 정식으로 할까 예. 고민 중입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는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해서 처절한 마음으로 1인 시위하면서 국민의힘과 맞싸우고 또 대법원 조의대에 대한 수사 촉구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만들고 있고요. 예. 네, 의원님 그런데요. 네, 이 당내 경선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어쨌든 현역 지사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지금 저 하마평 오르는 의원들도 보면 쟁쟁한데 다들 네. 어떻게 그 다른 후보들을 제칠 수 있는 만한 나 김병주 의원만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내년 지방선거는 아주 중요하고요. 예. 지방선거 때 시대 정신이 전 있다고 봐요. 예. 내년 시대 정신이 부각되고 거기에 맞는 인물을 도민들이 선정할 거라고 봅니다. 시대 정신은 세 가지로 봐요. 예. 하나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견인할 수 있는가. 네. 그럼 두 번째는 내란 척결과 국민의힘 심판 선거가 될 겁니다. 예. 그걸 누가 잘해왔느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경기도정을 누가 잘 이끌 것인가. 예.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는 경기도민들께서 도지사를 선택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은 세 개 다 그 제가 우세하다고 보죠. 그 예. 도민의 선택을 저는 그렇게 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 공동체로서 예. 오랫동안 같이 했고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예. 경기도가 뒷받침할 수 있고요. 내란 척결은 제가 늘 선봉장에 서서 예. 했고 국민의힘 지금도 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할 정도로 국민의힘과 맞서 잘 싸웠고 예. 저는 군생활을 통해서 경력과 행정 능력을 가진 그런 노련함, 비전을 가진 걸로 도민들이 나중에는 이해해주고 예. 저를 많이 선택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한 1분 남았는데 네. 지금 저 이른바 자주파하고 동맹파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국방정보관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거? 저는 뭐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요. 그걸 갈등으로 보면 안 되죠. 지금 예를 들면 통일부에서는 통일을 평화 시대를 만들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국방부는 도발이 있으면 우리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고 예. 외교부에서는 그런 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론을 하는 건데 마치 통일부는 자주파고 국방 쪽과 안보 실험 뭐 동맹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역할 분담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도 엄마가 아기 혼내면 아빠가 아기를 달래주고 예. 아빠가 혼내면 엄마가 달래준 역할론을 해야 되지 둘이 다 똑같은 목소리 내면 아기들이 어디에 집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역할론이 분담이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자주판이 동맹판이 갈등으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